사고 당시의 김해공항의 기상 조건을 토대로 추락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김용욱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 김해공항 상공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고 오락가락 비가 내렸습니다. 활주로 끝부분에 강이 보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여기서부터 선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고기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지점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동원 아파트 단지. 그때 아파트 10층에서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운 여객기가 낮게 날아 지나가는 것이 목격됩니다. 11시 23분 조종석. 조종사는 선회 지점에 와 있다며 관제탑과 교신합니다. 조종사는 갑자기 정면에 나타난 산등성이를 피하기 위해 조종관을 당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도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사고기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듯 산등성이에 부딪혔습니다. Dạ là nhưng mà mình tự động buông thì năm mà sang đến dạ được kiểu bỏ. 여기 공항 지어버리면 다 어디로 가세요? 뭐 나라에서 되는 거. 시골에서는 누가 뭐 했어 나서. 정해진 건 없어요? 어디 가세요?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 안 해주면 어디로 갈 거야? 아무 보상도 안 해주고 요 사는 데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몇 년이 얼추 됐는데.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사고 현장의 소나무들이 활주로처럼 모두 썰어져 있습니다. 현재 119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으로 위험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존자 추가 수색 작업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한 부상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된지 기억납니까? 공항을 지원할 수 있는 공항 감독수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조성이 돼야 된다 하는데 조성이 좋습니다. 이게 앞에서 보시면 이게 앉아 계신 분들 평균 연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65세, 75세입니다. 이상 됩니다. 자, 이거 도면 이거 30년 전에도 나왔던 도면입니다.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잖아요. 한 가지 꼭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대한지구에 공항대기 생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해결 안 되고 뭔지 아십니까? 해결 안 되고 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이나 누구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생계대책 한 개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보상료 10만원 더 받으면 뭐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덕도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묵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물어봅시다. 왜 없습니까? 가덕도 주민들은 부산 시민 아닙니까? 희망 보면 앵가히 합시다, 인자. 다른 분들 생각 잘하세요. 이 사고는 안 돼요. 외지에서 돌아오신 분들은 보상만 빠져나가고 그치지만 요 원주민들은요 죽어 다 죽게라요. 먹고 살아라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확실한 지역 주민들 생계대책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공청회 다시 해서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나서 하세요. 안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까 주민들 말했지만 정말 공항 홈카프로시가 들려드리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쫓기나 갈까 내일 쫓기나 모심 조사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지금 시간을 더 끌고 있습니다. 자꾸만 길질 꺼가지고 다들
그런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대한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잖아. 너무하잖아 진짜. 빨리 어떻게 해줘요. 이번 사고는 눈앞에 다가온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손님맞이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들은 국제대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우려했던 테러가 아닌 데다 중국 조종사의 과실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항로 점검 등을 통해 공항과 대회 안전성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길만이 눈앞에 다가온 국제대회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 위에 짓겠다는 원래 계획을 수정해 공사 기간을 5년 반 정도 앞당겨 오는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공식화했습니다. 100% 해상공항으로 짓겠다던 기존 계획에서 가덕도 육지 쪽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의 부산 유치 목표도 고려됐습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기 개항이 공식화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약점으로 꼽히던 국제공항 접근성도 개선될 거란 계산입니다. 부산시는 빠듯한 일정을 고려해 보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행정 절차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요 지역이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70%는 굳이 공항이, 그리고 공항이 들어선다고 뭐 억수로 뭐 하늘에서 돈벼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그냥 먹고 사는데 뭐 굳이 우리도 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이 별 실이 크게 실이 없고, 자기가 또 사람이라는 게 또 자기가 살아온 그런 게 무너지는 뭐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뭐 잘 살든 못 살든 집이 좋든 안 좋든 뭐 여기 뭐 남들이 보면 뭐 집이 안 좋아서 뭐 내 사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요 동네 같은 이제 업을 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뭐 밥 먹고 사는 데는 뭐 크게 뭐 부자가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생활하는 데는 자기 밥 먹고 뭐 이런 데는 먹고 사는 데는 뭐 크게 그걸 구애를 안 받던 사람들인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던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가면 할 수가 없는. 근데 모든 게 국책 사업이 그렇잖아요. 공익 사업이라는 게 뭐 하기 싫어도 그걸 뭐 공익이라는 그걸 민행하에 밀어붙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구 수가 좀 많았어요. 갈수록 이제 뭐 신축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었어. 그리고 엄청 확 고령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요게 평균적으로 나이가 보면 주민들 평균 나이가 60 이상 될 걸요. 평균 나이가. 거의 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거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별로 거의 없잖아요. 그거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경우는 아예 이제 생활 터전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요 동네 사람 같은 경우는 고향이 대부분이 고향이에요. 이제 뭐 이게 끝까지 들어올 사람도 없지만은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몇 대 살던 고향들이고, 이게 어촌 지역은 또 다르게 도시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특세가 좀 심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가온 사람들은 어차피 고향이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그럴 거 모르는데, 뭐 고향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굳이 고향 개념이 그런 게 없을 건데, 오늘 아직 그런 게 강하거든요. 아예 그냥 남아 있고. 사무장님도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예. 태어났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고 뭐 그다음에 밖에서 학교 다니다가. 당사자의 입장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당사자. 뭐가 가장 안타까우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땅이라는 게 이제 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땅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땅 쪽에 있으면서 관계 수용하면서 세금을 엄청 다 떼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 해봐야 지금 40평, 50평, 100평짜리 집이 거의, 그러니까 대지 기준대 봤을 때 100평이 거의 드물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그럼 그 선박 같은 것만 가지고 있어도 보상의 기준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보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보면 뭐가 있는지 물건 조사표를 만들어야 되죠. 그냥 빠진 거 있는가 이제 빠졌으면 내 거에 빠졌다 이래 이의 신청을 하고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이 한 명 추천하고 시행사가 추천하고 지자체가 추천하고 3명이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산술 평균을 갖고 감정 가격이 나와요. 신축일수록 더 보상금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감정 보상. 건물도 감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거는 많이 죽이고 오래된 거는 안 죽이고 이제 그거는 감정이고 딱 토지는 이제 감정 평가에서 딱그 위치에 따라서 좀 우리도 보면 토지가 좋은 위치가 있는 토지가 있고 안 좋은 위치가 있는 게 그걸 하는 게 감정 평가사. 그러면 오래전부터 땅을 갖고 살아오신 분들보다 이제 외지에서 들어와서 신축 건물을 지어서 살고 계신 분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 지금 쭉 세바지 혹시 넘어가 봤나요? 세바지요? 저쪽 넘어 동네 로타리 넘었을 간 중에. 세바지? 예, 우리 로타리에서 왼쪽 그 9시? 양포 말고 저쪽으로. 예. 그걸 커피숍 이렇게 하나 있고. 그 2개 있을 건데요. 엄청 큰 커피숍. 2개 있잖아. 2개예요? 붙어 있는 거 여기로도 가는데 그게 예지 사람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부주노프하고 104 커피숍 해갖고 그게 예지 사람들 겁니다. 그거는 뭐래도 한 200~300짜리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갖고 지금 굳이 뭐 크게 도시 그래 대형 커피숍만큼 하지 않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일단은 투기 목적이 강하다 봐요. 한 개는 개인이 하고요. 네. 한 개는 제가 알기로는 투자자가 10명인가 20명인가 10대명이 될 거예요. 한 개는 개인. 근데 복잡한. 양구 자체는 지금도 주민들 살고 있는데 신축도 안 돼요. 지금 뭐 불법으로 약간 고치고 이런 게 원래 신축 허가도 안 납니다. 짜리 신축 건물 쪽 조합에 있는 것들은 다 빌라 도시 원룸 6평 전용 6평 8평이 딱 도시가 원룸 써 있어. 그는 것들은 뭐냐면 이주권을 노리거든요. 이주 딱지. 국가에서는 그 큰 규모에 대해서 공사는 억수로 하기 쉽죠. 사유지가 작으니까. 저거는 언제 그린 건가요? 제일 맨 처음 할 때. 이 컨테이너 맨 처음. 예. 대책을 만들 때 처음. 가덕 신공항을 오는 2029년 말까지 개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5년여 만에 신공항 하늘길을 연다는 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우공이산의 이념과 신념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 금액은 10조 5,300억 원.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년, 2,191로 정해졌습니다. 이 공정대로라면 정부가 약속한 2030년 이전에 신공항 개항이 불가능합니다. 지자체, 관계기관, 주민 여러분들의 도움과 지지가 더해진다면 2029년 신공항 개항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신공항 설계와 시공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이주 보상은 진척이 더딘 상황. 주민대책위원회는 공단 출범식 행사장 밖에서 집회를 열고 신공항 착공 전 이주 보상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야, 삼성이 엄청 원하고 많잖아. 오늘 온다고 했어요? 예. 팀을 세 팀 해야 되는 거야. 세 팀. 그게 야구를 해주고 사람 다 일러와. 사람은 해보서 내가 일을 하냐고. 이게 잘못된 게 이거. 다 따로 저거 다 따로 우리가 뭐 공항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된다. 그러고 사람이 아무도 못하고 있지 완전히 별개 이거 다 도와줘. 임대차. 이 개같은 행동인가. 완전 물가의 정신 상태가 완전 두꺼도 비례도 하고 만도 사는 별로 하고 개새끼들. 뭐 한다고요? 국경이 300명이 나를 필요하고
모르겠어. 알았어. 말고 내 나가면 막히고 할 게 없다. 나가면 돈이고 공기 좋겠다. 얼마나 좋노. 온 밭에 채소고 이 살다가 이제 도시 가면 안 산다. 사장님 혹시 따라가 봐도 돼요? 네? 따로 모르면 더 봤어. 네? 어디 따라가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요 바닥 한근바닥이야. 솔직히 말로. 맞아요. 배 타고 나오면 돈이고. 그리고 이제 농사 가면 텃밭에 보면 고추, 깨 다 해가 먹는다니까. 이런 거 다 있으세요? 예예. 그게 합해갖고 한 1,000세대네. 평수로 300 한 농사 짓는 거만 한 300 한 10평이나 이렇게 지금은 농사 짓는 거만. 그게 뭐 지대가 떨어지갖고. 아니지. 옛날에 보면 그 건조기였고 예. 콩하고 이렇게 돼 말룰 데가 없는 기라. 예. 그렇게 313 다시게 가면 마당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추 말르고 콩 타작하고. 맞아, 땅에 뭐 지도가 막 그려져 있고 그런 건 아니다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어디 몇 평이다, 어디 몇 평이다 이래서 알지. 우리가 315, 185는 314고 다 오늘 요 315, 16을 갖다 우리 집이고 돼지고. 그렇게 이제 다 적어왔는데 이제 선생님들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요거 2개 아마 하고 요 3개 할게요. 술때는 옛날에 어른들이 산 게지 뭐. 아니, 왜? 어허이, 다른 거 그냥 매실이 어디까지입니까? 요 채도가 다 심어놨어요. 아루니아 여기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 길이라면서요. 이 그물이 있는 거 우로는 선생님 땅 아니지요? 예예. 이래만 하면 이제 우리 봄에 이거 따고 나면 며칠 따고 나면 또 내년 봄에 예. 그걸 하거든. 먹어도 돼요? 육수는 안 먹어도 되고. 따님이신갑네. 예. 네. 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농사 지어가지고 어디 파십니까? 이게 좀 웃음인데 옛날에 이제 내도 실은 이제 제자가 이제 이 장애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계시다가 그때 매실이 한참 이제 그때 붐이 불었어요. 그래 매실 나면 다 심은 기라 이게. 매실이었죠. 예, 매실인데 그 물이 들어가 이 단매실인데 이도 다 옮겨 심었다니까. 할 수 없어 죽은 거 빼 타내고. 일단 뭐 매실이나 아루니아 같은 거 따로 막 농협이나 이런 데 파시고 그런 건 없네. 예, 그런 건 없고 이제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예. 집안 우리 집안들은 이제 이래 다 말았고 다 갈라 묻고 처음에는 팔았는데 여기 그래 안 되대. 워낙 많이 놓을게 뭐 어디 삽니까? 그 처음에는 그 이제 그 용도로 했는데. 여기 매실이 총 몇 주입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50주, 50주. 그 다음에 복숭아 한 주. 아루니아 50주. 그래 안 됩니다. 근데 50주까지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안 되신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세보신 대로 이제 정확하시니까는 하실 끼고. 그 복숭아는 어디 있습니까? 복숭아 나무 저 밑에 한 줄. 그냥 보여만 주시죠. 예예예. 예예. 이게 요 밑에 있는데 이게 다 은하지 밑이. 60 안 한데 교전이 있었으니까 일제시대 때 요 일본으로 굴파다가 이 무너졌잖아. 요 밑으로 굴어도 팔라다가 예, 팔라다가 무너지니까 안 판기랍니다 이게. 정말 다행이네요. 다 팠으면은 요 아예 뭐. 어이구 선생님 혹시 안 믿고 건개로 안 넣어놨는 또. 우식 삼아. 그죠. 요새 하도 뭐 요상한 게 많아갖고. 그러게. 그런 사람들 좀 집이 좀 딱 틱틱 나는 게 딱 겉에서 보면 딱 보이는 그런 집들, 좀 말끔하고 그런 집들. 네. 표가 나요. 물은 한컵 자수가지요. 그래 들고 다닙니다. 내가 해도 내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수고하셨어. 네.
그래가 그때는 뭐 지원군들 많았어야 되잖아. 비는 옥수같이 오고 그래갖고 이거 들끝에 막 해서 이 밑에서 차로 보내고 이랬는데 우리 신랑 통닭 냄새 난다. 완전히 진짜 그 탔는 냄새가. 그 때문에 맨날 며칠 밥을 못 먹어. 그거 이제 또 막 탔으니까 사람이 거의 시신이 다 훼손돼갖고 동갈동갈이 일어났으니까 일반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제 그 119 소방대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이제 요 한 동네니까. 바로 요 오늘도 여기야 여기 난리 났지 여기. 내일 지나고 돈 주러 온 사람도 있고 뭐 죽는 사람도 들이 있고 뭐 이러는데 뭐 내가 대사. 내린 다음에 바람의 영향으로 조금 빨리 서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바람을 바꿔서 이렇게 내려야 돼요. 보통 다른 공항들은 다 10너트 이상의 테일윈드가 되면 바꿔야 돼요. 근데 얘네는 15너트까지 괜찮아요. 스페셜 에어포트로 리미테이션을 그렇게 걸어놨어요. 서클링을 해서 들어가다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15너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려워. 선회 접근하는 게 왜 어렵냐면 여기 돛대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선회 접근을 할 때는 항상 조종사는 활주로를 봐야 돼요. 활주로를 안 보게 되면 바로 고라운드 복행을 해야 돼요. 기장은 왼쪽에 있고 부기장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남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럼 항공기가 밀려. 국내 조종사들은 절대로 남해고속도로를 넘어가면 안 된다. 기장님 지금 배풍이 많이 붑니다. 남해고속도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장님 남해고속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린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차이나 애들은 기장하고 부기장이 이 공항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기장은 한 번인가 두 번 와봤고 부기장은 와보지를 못했어요. 클라우드가 구름이 좀 낮게 깔려 있었는데 얘네들이 나오겠지 하고서 남해고속도로를 넘어가 버렸어요. 구름 속에 들어가 버렸어. 갑자기 산인이 나타나서 크래시가 된 거예요. 계절풍에서 남풍이 불면 다 돌아서는 선해 접근을 해서 내려야 돼요. 김해공항을 이용하기 안 좋은 시기가 따로 정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승객들이나 ATC 간제사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돈케어라는 거죠. 온리 조종사들한테 해저드가 많은 거죠. 숙련된 사람만 원래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종을? 그래서 비행 시간 제한이 있어요. 초보자는 못 들어가고 되도록이면 부기장한테는 잘 안 시켜요. 그 중국 네, 조종사들 기장이요. 그 시간을 넘겼나요? 그거는 걔네 컴퍼니 폴리시니까 회사마다 항공사마다 다 다른 거죠. 그거를 공항 측에서 먼저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없죠. 그거는 공항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걸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공항에서 그럼 접근 절차를 잘못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물 테레인을 갖다가 없애는 수밖에 없죠. 근데 돛대산을 밀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입지 조건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덕도로 가려고 하는 거겠죠.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더 나은 공항이라고 보시나요? 네, 왜냐하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공항이니까 이렇게 산이나 주변에 뭐 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조종사 입장에서는 안전하죠. 이러한 선해 접근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니까. 측면에서 그게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는 그 사람들의 몫인 거고, 그 공항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종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 저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냥 가장 안전하고 제일 바람직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재개발을 할 때 있어서 경제적 보상을 얼마나 해주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경제적 보상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추억까지 보상이 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거기 네트워크, 그러니까 공동체, 그래서 주민들과의 관계까지 보상이 되느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경제적인 요소에 사람들이 포함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경제적으로인 가치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은 땅의 가치를 평가하지 그런 관계망이나 추억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입자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간의 입장 차이가 생기니까 거기서 문제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가치 정도를 이제 줘야 되는데, 근데 그 가치들은 결국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 놓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주겠죠.
땅이면 땅 혹은 이제 건물이면 건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되고 그 가치 안에는 결국에 어떤 기억이나 추억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만족감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교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친구들 아니 사회적 관계망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이주를 단체로 고스란히 이주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치환을 한다면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원하겠죠. 그런 것들이 온전히 다 계산이 안. 과거부터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이 됐을 때 공동체가 붕괴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망이 없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1억을 내가 플러스가 되니까 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이 없으면 경제적으로도 환산을 못 받겠죠. 그리고 공동체도 와해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집주인이랑 이제 세입자랑의 입장 차이. 근데 내가 받는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관계망에 주는 이익이 크다면 동의 도장을 안 찍겠죠. 내 경제적인 권리가 없잖아요. 토지도 없고 주택도 없고. 그럼 보상도 덜 받게 될 거고 이 관계망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추억과 관련된 것들은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미래가치까지 포함하지 않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이익까지 쳐줘서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원래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고향이라는 것, 내가 그동안 살았다는 것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누군가는 이제 때를 쓴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그거는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만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모습으로만 남게 되겠죠. 그런 주민들이 모여 있는 뭐 그분들이 100% 다 주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때 그런 주민 단체들의 역할이 큰가요? 중요한 행위자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단체를 만들었을 때 누가 그 단체에 들어가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택 소유자 혹은 토지 소유자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세입자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둘 다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10%만 들어갔냐 아니면 50%만 들어갔냐 혹은 100% 중에 거기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위임을 했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텐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었다면 중요한 행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강남이 개발이 된다 그럼 개발이 되기 쉬울 것 같잖아요. 왜냐면 뭐 개발이 되고 거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발이 돼서 더 수익이 올라갈 거다. 예를 들어 강남 서초의 어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주택 지역 중에는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개발을 반대해서 그 지역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동네들도 있어요. 네.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걸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민이라는 단어 안에 세입자와 그 땅의 주인은 이제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거를 조금 기준으로 중요하게 잡아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장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특히 거기서도 이제 거주하는 사람, 혹은 거주하지 않는 사람, 이 둘 사이에서도 이제 입장 차이가 생기겠죠. 거주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주하고 싶으니까 거주하는 거고,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주하고 싶은 다른 데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사는 것보다 다른 데를 거주하길 원하니까 살고 대신에 여기는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재산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둘 사이에서는 또 입장 차이가 생기겠죠. 땅 주인 중에 정치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특히 부산 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들,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뭐 전직이었던 현직이었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있는 그게 정책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거짓말인 것 같고 만약 제가 기자였으면 그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정치인이나 만약에 언론 쪽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이었으면 추정이지 그건 뭐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편하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의심해 볼 만하죠, 충분히. 그러면 이렇게 좀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려고 노력은 하죠. 정치인들 고위급이 이런 상황에 개입되는 게 사실 가덕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네. 뭐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해야. 우선은 뭐 이게 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정보가 공개가 돼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도 정보를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언론의 사명이고자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이기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어쨌든 제도를, 그러니까 뭐 편법이라는 얘기 있죠.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법을 약간 이렇게 우회해서 법을 지키는 대신에 이득을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법이나 제도로서 다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원칙 하나는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 접근하기 쉽게 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민이라는 게 그냥 어디 서울시, 부산시에 사는 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시민이 아니라 공공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고 참여하는 게 시민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현재 결성되어 있는 그 기구에 대표적으로 이 일을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세입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토지 주인들로 위주로 결성이 되고 있다면, 그럼 좀 주민보다는 정부에게 유리하도록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부담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세금으로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공항을 이용할 때 쓰는 비용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배분될 가능성이 생기겠죠. 네. 우리나라와 외국에 좀 차이점이 있나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 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 혹은 토지 소유자 중심의 도시계획법 혹은 뭐 주택법 뭐 이런 게 돼 있는 데에서는 아무래도 그 토지 소유자란 토지 소유주 입장이 많이 반영된 제도가 설계가 돼 있겠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비용을 더 주게끔 하게 하는 제도들이 뭐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5억짜리인데 만약에 10억의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이 5억 정도의 수익은 뭐 때문에 발생했냐면 거기를 개발을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5억을 개인이 가질 게 아니라 3억은 그 지역에서 개발해서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이익이 들어오게 커뮤니티 센터를 건설한다든지 그런 일들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분들이 새로운 터전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나라에서도 조성해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 청계천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 뭐 중랑구 동대문구에 간 사람들도 있고 성남시로 간 사람들도 있고 방배동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부가 저기 있어요. 가든5 쪽. 송파 가락시장. 네, 그 뒤쪽에 거기에 청계천이 재개발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상업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네 상점이 없어졌으니까 완전히 생활터전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 섬의 경우에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이고 네. 주로 어업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들어야겠죠. 이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 계속 하실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곳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은퇴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뭐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하게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보존을 해줄 필요가 있을 텐데,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고 사실 얘기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소통 과정,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특히 배제되는 사람들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네요. 근데 그건 이제 시각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권리가 없는데 무슨 책임을 요구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의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책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리의 기준이 어렵네요, 상당히. 네, 그러니까 권리의 기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권리의 기준이 결국에 경제권이냐, 경제권이 여기서 이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거냐. 어떤 사람은 거기에 공동체화해, 혹은 이제 생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 혹은 내 추억이 다 없어지는 이것까지도 포함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업까지는 조금 포함되는 것들 같아요. 이제 뒤에 것들은 아예 안 됐었던 것 같고, 그나마 이제 2010년 뭐 초반, 2000년대 후반에 그런 재개발들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많이 됐었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제 또 되면서 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딱 마지막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앙에 이제 물류를 실어 나르려고 하니 도로와 철도가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으려고 하니 밀양보다는 요 김해국제공항 그리고 이 신양 주변에 있는 토지를 물색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덕이 최적지로 이제 생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항만이 있고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 근데 이거는 이제 캡트로라 해가지고. 캡트로요? 캡트로. 이제 숫자로 치면 4지사 여객 그 운송까지 이제 하는 이제 관광이 이제 플러스 되는 거지. 캡트로 포트를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인데, 과연 안전한지 안 한지에 관한 부분. 미국의 뭐 케네디 공항처럼 해변을 끼고 있었을 때에 2006에 그 해변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파도도 치지만 파도가 왜 치나? 바람 때문에 그랬거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신공항이 입지하고 있는 저곳은 임진왜란 때의 그 난중일기를 보면 저쪽으로 배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활주로의 길이라든지 바닷가기 때문에 돛대산에 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입지가 항만이 있고 뭐가 철도가 있고 막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가덕이 입지가 선정이 됐다 손치더라도 이 엄청난 국고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에 있어서는 첫째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사건이 제한이 되고 다 주거를 상실하고 생활 기반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와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처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미흡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내 임기 때 대못을 박아야 된다 해가지고 도깨비처럼 왔다가